온라인 파트너스가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주주 제한 이사 선임에 성공한 JB금융 사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성공 요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까 그 집중투표제도 성공 요인은 집중 투표가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집중 투표가 없었으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김지영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패밀리가 있는 상장 회사에서는 정관 변경을 해서 집중 투표를 전부 다 지금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집중 투표가 남아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없는데, 그게 이제 뭐 민영화된 공기업들하고 금융지주 이런 데 이제 남아 있는데, 여기에 집중 투표제가 정관에서 배제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결정적인 이유고요. 그래서 집중 투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확산이 더 돼야 이 주주들이 일반 주주들이 더 경영이나 이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있으실까요? 네. 그 JB지주 사례 관련해서 저도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2022년도에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가 굉장히 급부상을 해서 원래 오비 맥주 쪽에서 이제 임원을 하던 감사 한 명을 선임을 했고, 작년에 이사회 판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7대 금융지주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이슈레이징을 한 이후에 JB지주 지분 14%를 취득을 하고, 이제 15%가 넘어가면 뭐 기업 결합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덩치가 작은 이제 금융지주였고, 결국 집중 투표제라고 하는 그 틈새를 노렸단 말이죠. 저는 온라인의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을 하되 퍼스트 무버 전략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주영 변호사님이 쓴 행동주의 정관이 한 30개 정도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개별 기업이 가장 부족한 틈새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미 뒤따라가면 기업이 방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틈새가 있는 부분을 선도적으로 뾰족하게 만들어서, 뭐 공격이라는 표현이 조금 좀 죄송하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결국 우리 그 코스피 한 200 범위 내에서 큰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1,400만 개미 주주가 관심이 있는 종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찾아서 먼저 공략하는, 사실 그 SM 엔터 같은 경우에는 KB자산에서 수년 동안 먼저 주주 제한을 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을 캐치를 해서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정기주총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한 6에서 8개월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액티비스트의 스터디가, 왜냐하면 이미 했던 거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론티어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JB금융지주 이번 주총에서 또 하나의 영향이 있었던 것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제기를 해서 그걸 승소한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핀다라고 하는 그 회사가 뭐 JB금융지주하고 어떤 전략적 제휴 관계가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데 이제 전략적 제휴 관계는 좋은데, 그 전략적 제휴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호 주주를 갖다가 확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은행은 사실은 자기네 은행 주식을 갖다가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든지 하는 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은행법에 보면 금융지주회사도 그렇고, 하여튼 자기가 돈 빌려주고 그걸로 우리 은행 주식을 사가지고 우호주주가 되게 하는 그런 거는 이제 금지가 돼 있는데, 이제는 이제 출자는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주는 건 안 되는데 출자를 해서 그 돈을 다시 우리 이제 상호 출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상호 출자의 하나 형태로서 그 신기술 투자 조합을 활용해서 이제 상호 출자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회사가 아니고 어떤 조합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호주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니까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에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호주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호주 규제에 따라서 핀다가 가지고 있는 그 의결권이 이제 행사돼서는 안 된다라고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 아주 촉박한 가운데 그래도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줘 가지고
걸 행사하지 못했는데 이게 뭐 큰 지분 아니에요. 1% 남짓 정도 되는 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지분이 이제 이렇게 조금 부족한 회사에서 이렇게 우호주주를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탈법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고 예, 이거를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하여튼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을 받아냈다는 것이 주총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호주 활용을 그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막아서 좀 더 주주 이번 표결에 큰 영향을 주셨다는 사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좀 더 이번에 그 이사회 성과에 관련돼서 이렇게 온라인 파트너스가 결국 2명의 주주 제한 추천 이사를 이사회에 이렇게 진입시키게 됐는데 이렇게 그 주주 제한 이사가 2명이나 들어오게 되면 JB금융 지주에 생길 변화도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혹시 이 주주 제한 이사 2인이 들어오면 이 JB금융 지주에 생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 뭐 뇌피셜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금융지주는 나머지 또 일반 우리 패밀리 중심 회사랑 다른 게 물론 이 삼양사가 있지만 그래도 뭐 일반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데들이랑은 다른 게 이제 이 아주 다미넌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사회가 조금 더 미국식 이런 느낌의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점하고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인 한국 회사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그 거버넌스 이슈 그래서 회사 여러 가지 이제 이익을 뭐 터널링 해가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ROE가 자본 비용보다 낮은데 자꾸 회사가 재투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PBR이 1보다 낮아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공존하는데 여기 이제 금융지주는 사실 첫 번째 문제는 상대적으로 거기서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이 했던 것처럼 퓨얼리 그 PBR, ROE, 자본비용 이런 문제에 집중을 해서 이사회가 활동을 하다 보면 좀 뭐 좋은 성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후보로 지명한 분들이라고 해서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JB금융 지주의 이사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신 거고, 저도 SK텔레콤 사례를 보면은 그렇지만 소수 주주가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고 한 경우에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죠. 나머지 이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분들이 뭐 소수죠, 여전히. 그래서 이사회 결의를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전체가 굉장히 다른 주주들을 이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정부도 이제 우리나라 관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독립 이사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어떤 정부의 영향력, 부당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방어적인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JB금융 지주의 생길 변화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코멘트 없으시면 마지막 JB금융 지주 관련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일단 이게 국내 금융 지주사에서 주주 제한 이사 선임 사례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난 건인데 이 과거에는 왜 저 PBR 주로 또 분류되는 국내 금융 지주사에 이사 선임이 주주 제한 이사 선임 사례가 없었는지, 그리고 혹시 이게 국내에 좀 더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금융 지주사가 대부분 시총이 큰데 그걸 적극적으로 주주 제한하고 표대결을 하는 주체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처럼 2대 주주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뭐 수천억, 수조 원을 투자해서 주주 제한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하려는 시도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배주주가 그러니까 이런 주주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뭐 예를 들어 노조 추천, 주주 제한 뭐 등등등으로는 표대결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동안에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번에 온라인의 사례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냥 다른 코멘트까지 같이 말씀드리면 사실 행동주의 펀드가 가장 많이 비판받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비판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단기 주주 이익만을 고려하고 단기 투자한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온라인의 이 사례는 2대 주주기 때문에 약간 뭐 소수 지분을 투자한 사례랑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작년에 주주 제한하고 또 올해 또 하고 그리고 뭐 당분간 뭐 또 몇 년 이상 또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투자에 대한 비판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례를 보면 이렇게 지분을 많이 가진 2대 주주도 주주 제한으로 이렇게 이사를 선임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다른 그런 패시브 펀드라고 불리는 그런 펀드들의 조금 더 적극적인 그 이사회 다양성을 위한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주주가 제안한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좋은 방향으로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은행 관련해서는 지금 저기 나온 건데 저는 지금 뭐 덩치가 커가지고 지금까지는 안 됐던 건 너무 명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근데 한번 물꼬가 터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은행이 주목을 받은 거는 사실은 은행이 저 PBR인 건 제가 통계 보면 거의 10년도 넘었고요. 10년 동안 그대로 있었는데 기존의 은행은 저희가 문제는 이제 정부가 규율로 접근을 하거나 뭐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접근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파트너스는 이건 또 성과죠. 예를 들면 주주식의 은행에 대한 불만은 많았잖아요. 사실 불만은 국민적으로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관치로 접근을 했던 게 이창한 온라인 파트너스 대표가 이제 주주로서 앵글을 바꾼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동력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좀 불만이 있어야 계속해서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는 결국은 덩치가 너무 커서 붙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은행들은 아마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안 돼 있을 테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저기는 연합과 집중투표제 두 개 플러스로 가야죠. 하려면. 네. 주주들 연합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관치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온라인이 은행이 계속 관치가 되고 우리가 하는 거를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을 허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당연히 알 텐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어프로치를 했느냐 그 가계부채 증가를 가지고 금융위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가 지금 가계부채 증가가 지금 문제 아니냐. 그 너무 이게 캐피탈이 많아가지고 지금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다 지금 가계에다 빌려주고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빌려줄 수 있는 여력을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 밑에 자기 자본을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게 금융위가 설득이 된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 아주 클레버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금융위가 오케이지 않으면 어렵죠, 사실 이거. 저 JB지주 관련해서 하나만 코멘트 드리면 그 의결권 자문사는 그 판단을 할 때 국가기관의 판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물론 저희가 판단을 내린 이후에 이제 이창현 대표님이 가처분 결과에 대한 메일을 보내주셔서 그 내용이 반영이 안 됐고 뭐 그 대표님도 반영이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메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다만 국가기관의 판단 중에서 이제 사법기관의 판단이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액티비즘을 진행할 때는 물론 일단 가처분을 진행하려면 로펌을 선임해야 되고 이제 법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 코스트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드 구성에 대한 이제 뭐 디버시티 그러니까 이제 다양성에 대한 이슈를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약간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양날의 검일 수 있거든요. 과연 다양화된 이사회가 성과를 낼 것이냐의 부분인데 저는 JB지주에서 선임된 2명의 이사분들이 함께 기존 이사분들과 뭔가 시너지를 내기 하려면 BSM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전문성과 성과주의로 좀 나가야 나중에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좀 약간 현실적인 말을 하면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1년씩마다 이제 성과에 대한 판단이 나오니까 견제를 넘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보드가 좀 돼야 한다. 그래야 다양성에 대한 챌린지를 넘을 수 있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JB 금융지주에는 이제 이사 선임까지 갔지만 사실은 온라인 파트너스가 7개 금융지주한테 다 이제 주주 환원 관련된 어떤 공개적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금융지주들이 그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수용을 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엔게이지먼트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이렇게 이사를 저거 하는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그 자체가 되게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봐야 되고, 저는 엔게이지먼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변화를 이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금융지주 회사도 성과가 있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